관계도 있고 명의 관계도 있고 복잡한 행정적인 처리가 있더라고요.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 정의연의 기부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글쎄요, 새롭게 나온 의혹들을 이제부터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또 하나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라고 대구에서 굉장히 씩씩한 활동가 있어요. 피해 당사자이면서 그분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더불어 시민당 비례 후보로 추천이 됐고 설명을 딱 드렸더니 잘했다 잘 들어간다 이젠 거기서 해야지 그러셨고, 윤미애가 같이 30년을 해나오면서 지금까지도 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사육 체질하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못합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 네. 새롭게 알려진 내용은 이미 총선 전에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 진출 자체에 대해서 꽤 부정적이었다. 이런 새로운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우리가 좀 전에 보신 장면은 5월 7일 날 하신 기자회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4월 22일 날 지인들과 본인의 어떤 몇몇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어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지금 당선인의 국회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아마 그 이전에도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이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게 결국은 지금 한 18분밖에 안 살아 계시거든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도 지금 이용수 할머니도 92세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갑자기 지금 윤미향 이 당선인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해결 안 되고 왜 또 우리를 빌미로 해서 국회를 가느냐.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기자 한 명하고 가서 3명이서 이야기를 하자. 이게 총선 전이잖아요. 총선 전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제 와서 3명이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 기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증인 비슷하게 참가를 해서 당신은 왜 국회 가면 안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이 전화해서 아이고 잘 됐다 이야기한 것도 본인이 사실 좀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말 뜻은 기본적으로 국회를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가 적극 지지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총선 전에 나하고 만나자고 이야기한 것도 지금 약속도 안 지켰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애초에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정의연 측은 할머니의 기억력도 다소 좀 문제 삼았었는데 일단 할머니의 주장 자체는 총선 전과 후 큰 변화 없고 일관성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니 기자 간담회나 아니면 연락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또 이용수 할머님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신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말이 두 개가 사실이라면 사실 변화가 없는 거죠. 이용수 할머님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출마하는 것에서 반대 입장을 펴오신 걸로 보여져요. 네. 또 윤미향 당선인은 근데 저기 다른 그 매체에 가서 지지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전혀 내용이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진실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윤미향 당선인의 저런 주장과 이용수 할머님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상황으로 어떻게 밝혀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누구만을 믿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건데 할머니가 지금도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할머니 주장도 있는 것이 또는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전달되는 과정에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용수 할머님이 비꼬듯이 얘기했다. 이걸 또 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그냥 응원해 준 걸로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할머니의 생각은 지금 또 물어보면 되겠죠. 할머니의 생각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했다 지금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할머니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니까. 그렇죠.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오늘 새롭게 짚어볼 논란은 바로 나라에서 주는 국고 보조금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정의연이요. 정대협과 함께 새 출발을 한다며 통합을 밝혔음에도 비슷한 사안 목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각각 받아왔던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재산 관계도 있고 명의 관계도 있고 복잡한 행정적인 처리가 있더라고요. 박물관의 운영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서 자립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외교부에 그 내부 조직 변경 신청도 해서 그 등기 변경 신청도 다 했습니다. 모든 정대협의 사업은 정의연 그리고 이제 박물관도 물론 같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쭉 들어보셨는데요, 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통합을 2년 전에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보조금을 각각 받았다. 이게 좀 글쎄요, 통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떼봤더니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예. 하나는 이름이 사단법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예. 또 하나는 재단법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억연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주사무소는 똑같이 월드컵 북로 11개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목적란을 보면은 이 정의기억연대의 12가지와 여기 정대협의 목적 10개가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이사들도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겹친다고 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실질적으로요. 지금 예. TV 켜신 분들을 위해서 예. 지금 정 변호사님이 뭘 지금 보고 계신지를 한번 보면 예. 제가 이걸 지금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대협과 정의연의 각각 등기부 등본을 지금 별도의 등기부 등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뗄 수가 있죠. 그런데 예. 그 얘기인즉슨 두 개의 목적과 그리고 취지가 거의 같습니다. 예. 요 비춰 이렇게 보면은 목적이 적혀 있거든요. 예. 12개고 10개도 되는데 같습니다.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사진도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정대협은 주무관청이 외교부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정의기억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국가인권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주무관청이 달라요. 실질적으로 같은 법인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보면 공익법이거든요. 네. 공익법인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그 이례적인 경우죠.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법인을 둘로 쪼개서 하는 거는 이게 뭐 이 경우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에 그 유령회사나 그런 걸 만들어 갖고 탈법할 때 주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똑같은 단체가 두 개로 움직일 때는 우선 정부 보조금도 따로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입찰이나 경쟁할 때도 두 군데가 들어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단독으로 신청했다는 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말로는 통합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전혀 통합이 안 돼 있고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일반 상법상의 회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한 회사는 법인격이 부인이 되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뭐 빚을 졌으면 이쪽 회사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걸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이 경우도 그런 거 비슷한데 명색에 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예.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해왔는지 저는 굉장히 그 궁금한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이 공익법인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전부 그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이 회계 신고한 것들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 횡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엉터리인데 그러면 주무관청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뭘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여기 보면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법에 보면은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등기부에는 감사가 안 나와 있는데 예. 이 정도면 감사가 징역까지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공익법인을 운영을 해야지 무슨 뭐 개원들, 개꾼들 모여서 사설 모임하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짧게 정리하면 받는 통합을 한다더니 각기 따르게 받았던 이쪽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준 쪽 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감사도 안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후에 사무총장도 하셨잖아요. 이거 감동하러 뭐 하셨어요? 국민들 세금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좀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뭐. 아, 지금 법적으로만 따져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횡령이 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하, 일단 뭐 글쎄요. 통합한다더니 각각 따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 논란 말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조금의 8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와 지금 마음대로 씁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습니다.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는 국세청 제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저희가 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기부금도 그렇지만 특히 여기 보시면 국가보조금은 뭔가 회계의 투명성은 뭐 무조건 담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8억이 비었다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사라진 8억이라고 제목을 붙이기엔 좀 너무 나간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2016년도에 국고보조금이 1,6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국고보조금이 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뭐 국고보조금이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기하급수로 늡니다. 그렇긴 하네요. 이 국가보조금 어디서 줬나 하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에서 이제 국가보조금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국가보조금을 주면 지금 이제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가보면 자신의 회계와 관련된 이제 그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 공짜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국고보조금이 수입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국가보조금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즉 현재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7억 원, 즉 작년에 준 7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 2017년, 2018년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남아있는 8억은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가보조금요 또 기부금과 또 다릅니다. 뭐냐면 국가보조금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에 주잖아요. 그렇죠. 주면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처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회계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그거를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심사를 합니다. 자, 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왜냐하면 기부금은 일반인의 돈이지만 국가보조금은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이 세금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줄 때도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피해자 어떤 뭐 병원비라든지 등등 정해져 있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첨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데 그런데 왜 정의기억연대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자료에 왜 수입으로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가 있냐는 거죠. 물론 아마 이 자료를 냈을 겁니다. 정부 당국에. 네. 그럼 정부 당국은 이걸 과연 감사를 했냐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쓰여졌는지. 자, 그 의문을 지금 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정의기억연대 활동에 대해서 문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 국가 돈을 받았으면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기부금 받아 어떻게 썼는지, 그거 밝히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구장처장. 네. 그러니까 뭐 기부금은 기부금, 맥주집 뭐 3천만 원 논란 이거 말고 국가보조금만 봐도 네. 일단 정의기억연대는 오류라는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눈에 띄게 크게 기부금 말고 국가보조금이 이렇게 늘었는데 회계관리가 이렇게 엉성하다는 건 꼭 꼬집어야 되는 문제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낸 회비를 잘못 썼을 때는 회원들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세금을 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을 잘못 쓰거나 횡령했을 때에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이 검찰이 수사하는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 중에 이 국고보조금 횡령이나 아니면 그 잘못 집행한 것을 이 바로잡기 위한 수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정의기억연대가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잘못 기재했다라면 뭐 바로잡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잘못 사용했다거나 또는 어떤 그 다른 용처로 사용한 것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적폐청산을 굉장히 앞장서서 한 정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라 하더라도 정부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뭐 그것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는 앞으로 이 수사를 그렇죠.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드러난 국고보조금 논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상황을 쭉 지켜보던 집권여당 민주당이요. 신임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부금 논란으로 지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계 기록상의 오류나 잘못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이걸 마치 뭐 돈을 횡령한 것처럼 만들어 간다든가 이것은 비판의 방향이 잘못됐다. 글쎄요. 야당에서는요. 최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2의 조국 사태처럼 크게 번질까 봐 일단 선을 긋고 이 사태를 좀 옹호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옹호라고 보지 않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두 가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의기억연대나 이쪽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정의기억연대의 해체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그걸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취급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실제 어떻게 돈을 썼으며 그 회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검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걸 너무 크게 보면 이게 마치 정의기억연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한 우려라고 보거든요. 저는 앞에 얘기했던 그 원내대표나 우상호 의원의 말도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민주당도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가 활동하면서 30년 동안 정말 우리 어려움 당하신 할머님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이슈가 세계화되고 국제적으로 그분들의 이슈들을 이슈화한 건 잘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뭐 횡령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나중에 밝혀질 문제지만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해명하고 소명하고 또는 뭐 외부의 감사가 필요하면 외부의 감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걸 계속 그냥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고 해요. 민주당도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정의기억연대는 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당내에서도 좀 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정의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정의연의 그동안의 헌신과 성과와는 분리해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관련한 의혹을 불신시키고 위안부 인권운동에 더 많은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위안부를 문제를 앞장섰던 그 바탕, 동력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된다. 근데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불거졌으니 야권 일각에서는 그럼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어쨌든 이용수 할머니의 갈등도 있으니까 책임질 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런 뭐 정치적 책임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제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님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예. 자,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님이 이 운동의 방향, 즉 수요 집회라든지 그동안의 정의기억연대 운동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기부금과 이문 사용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이 왜 국회로 갔느냐에 대한 문제를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윤미향 당선인은 사실상 정의기억연대 거의 뭐 활동에 거의 뭐 대부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일 관계나 외교 문제에도 사실은 정의기억연대의 어떤 발언권이 굉장히 셌습니다. 예. 그 중심에는 윤미향 당선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하면서 그동안 이끌어왔습니다. 30년 동안.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또 윤미향 당선인이 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여당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만은 만약 이게 앞으로 이제 검찰 조사나 그 다음에 이제 정부당의 조사가 이루어져서 만약 회계 문제가 만약 불투명하다. 그리고 또 일부 잘못 상정이 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여당 지도부까지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온다는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주도해왔던 윤미향 이사장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윤미향 이사장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은 어떻게 보면 여당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당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떤 면에서 발을 이렇게 담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윤미향 당선인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년간 시민단체에 몸담았던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깊은 강도의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 계좌를 쓰는 경우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가 압류가 걸려버렸다든가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이미 또 법인 계좌로도 조의금을 또 받고 네. 했었거든요. 네. 그간의 어떤 해명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다 묵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부금을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논란, 요거는 좀 정리하고 이번 주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언론에서는 아니 투명하게 됐으면 뭐 개인 계좌로 받아도 문제 없다는 취지의 이제 주장도 하고 있고, 글쎄요, 김경률 전 차평의전화는 어쨌든 자체가 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정태현 그러니까 변호사. 품에 관련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예.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오너들이 자기 계좌에 있던 돈을 회사에도 넣고 회사들 빼서 멋지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재산을 빼서 개인 계좌에 넣으면 그 자체로 굉장히 처벌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대협도 그렇고 저기업연대도 그렇고 공익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식에 맞게 법인 계좌로 하면 되죠. 법인 계좌 개설하는데 가서 30분이면 하잖아. 도장 들고 가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전식으로 개인 계좌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이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가 주무관처가 뭐 했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지금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거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기부금 그리고 정의연 관련 국고보조금 얘기 오늘 새롭게 알려진 내용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 오랜만에 일찌감치 외교안보 소식 하나 만나보겠습니다.